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인사이더 하겠습니다. 일본 총선이요 22일 날 치러지는데요 1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 중에는요 어떤 나라는 이 내각제 임기를 정해 가지고 사실상 총선이 이렇게 자유롭게 치러지지 못하고 일정한 임기가 되었을 때만 치러지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가 집권 여당이 언제든지 이 총선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특정한 임기가 없이 이렇게 총선이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가요 사실상 지지율이 이 최근 들어서 한 6개월간의 폭락을 하면서 사실상 이 아베의 이 세 번째 임기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패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 있었죠. 특히 지난번에 도쿄도의 지방선거에서 고이케가 이끄는 그 도쿄도 지사죠. 새로운 신당이 대성을 하면서 그런 시각이 이렇게 가시화됐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2번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쏘면서 북핵 위기 국면에서 이 아베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 중에서 이번 총선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평가는 29%고 왜 총선을 치른지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65%였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로요. 지난달과 변화가 없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의석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21%, 야당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사람이 32%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율로 보면 아베 내각이 인기가 없지만은 아베도 인기가 없고요. 자민당이 31.2%로 압도적인 1위고 고이케가 사실상 이 지금 제1야당이었던 민진당을 상당히 흡수했습니다. 민진당이 일본에서는 이 과거에 지금 한 5년 전에는 집권도 했고 그 집권할 때는 제1당이었습니다. 그런 당이 그 후 거듭된 총선에서 지면서 백석도 보유하지 못한 이 야당이 되어갖고 이번에 고이케한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민진당 간부들은 고이케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당을 맡아달라고 하고 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고이케에 반발을 해서 그 당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은 세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고이케가 만드는 희망의 당으로 들어간 사람 그리고 또 그 민진당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나와서 입헌민주당을 만들고 또 상당수는 아예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후보와 무소속 73명 중에 21명이 과거에 국회 예산전에 민진당 소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고이케 정당도 4.8%밖에 안 되고 민진당에서 일부가 떨어져 놓은 입헌민주당도 4.4%, 공명당이 3.8%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도 고이케 돌풍은 미풍이고 아베가 또 집권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0일에 나온 통계에서는 그때는 이 자민당이 32%, 11일 통계하고 비슷하고 그때는 희망의 당이 13%, 입헌민주당이 7%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당들의 지지율이 더 빠져버리면서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결국은요, 이 고이케가 어정쩡한 처신을 해서 야당 돌풍을 일으키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고이케 지사가 자기가 앞장을 서서 지사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해야 될 건데 지사 당선된 지가 14개월밖에 안 되어서 이 도쿄 도지사직을 던지고 총선에 나가면 동경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겠다더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면서 출마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케 지사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희망의 당이 과반을 얻는다 해도 총리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이자 현직 의원인 사람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이케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당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당을 상징하는 얼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당의 총재를 보고 총리하라는 걸 기대하면서 투표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이케가 빠져버린 자리에서 당만 만들고 그러니까 지사 자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총선에는 처음에는 나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발을 빼니까 지지율이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진당을 그래도 제1야당이었는데 흡수하는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안보 관련법을 인정하는 사람만 받겠다고 아베와 비슷한 아베의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일본의 평화헌법을 없애고 일본군을 만들겠다. 그런데 아베하고 똑같은 보수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구성을요. 그렇다면 고이케가 과거에 일본의 자민당에서 방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국방부 장관을 했지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떨어져 나왔어. 혼자서 무소속으로 동경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기존 거구 아베와는 다른 새로운 물결을 좀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특정한 성향만 받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되면서 야당을 이렇게 흡수하기는커녕 그냥 민진당대로 갔으면 나았을 건데 고이케 때문에 민진당은 해산이 되고 야당이 더욱더 분열되어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양상을 만들면서 자민당과 보수 진보의 양강 구도를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보수적인 자민당, 더 보수적인 야당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선택이 지금 다 철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베한테만 반대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이케의 이미지는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하고도 손을 잡고 있어서 이번에는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지방에만 지역 정당인 이 일본 유신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희망의 당과 이렇게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동경에서는 희망의 당을 밀고 오사카에서는 유신회를 미는 쪽으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공산당, 입헌민주당, 사민당은 이 세 당은 또 전체 선거구의 70%에서 후보 단일화에 확보는 했다는데요. 이런 군소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도 자민당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정점은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우는 2012년 이후에 아베 정책에 대한 평가, 또 자위대의 헌법 맹기를 위한 개헌, 아베 총리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아베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스캔들, 제가 전에 소개를 했죠. 이런 것들인데요. 또 이것 이외에도 지금 북핵 위협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아베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지금 관점이 주목되는데요. 고이케는 새로운 정당으로 기존의 정치 세력이 말하지 못했던 이념과 정책을 제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베 스캔들을 비난하고 있지만은 별로 그것이 대세가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은요. 465석이 걸려있고 과반이 233석인데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하려면 261석을 얻어야 되고 개헌을 하려면 310석을 얻어야 되는데 자, 아베가 이기든 고이케가 이기든 이 자위대의 헌법 맹기, 즉 군대처럼 만들고 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평화헌법 개정을 지향하는 성격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총선에 대해서도 냉정하지만은 실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아베가 대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3분의 2까지 얻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일본 총선 출마자 가운데 아버지가 한 대를 아들이 세습하는 데가 128명입니다. 후보자 1180명에 10.9%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사람을 조기원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그냥 물러받아서 하는
족벌 정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습 후보는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누구라도 국회의원 또는 삼촌 이내 친족이 국회의원을 여기만 선거구에 출마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데 자민당의 경우에는 28.3%나 되고요. 고이케 희망의 당이 7.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베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상층부가 다 세습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치가요, 이 발달하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더 퇴보되고 있고요. 국민들은 정치에서 한마디로 실망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존의 정당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투표율도 낮고, 여기에 이제 낮은 투표율에서 자민당은 또 지지층은 또 제일 넓고, 자민당이 아무리 비리가 있고 무능해도 자민당이 또 대성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기존의 민진당이 가졌던 진보성이나 이런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고이케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야당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이케는 한마디로 자민당의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수행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가 이기도 극우화될 건데 왜 이번 총선에 참가하느냐 해서 아마 열렬 지지자들 빼고는 총선에 다 이렇게 거부를 할 것 같은 이런 입장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총선을 앞둔 아베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을 위협한다면서 계속 지금 이슈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협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일본군을 갖겠다, 자위대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자민당의 지지층이나 보수층, 극우층에게는 매우 먹혀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이요,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의 의석을 아베에게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베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죠. 그런데 아베는 특이한 것은 한반도 긴급 사태 시 일본인을 대피시키겠다, 안전하게 하는 것을 총선 공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총선 공약 안보 항목에 외국에서 전쟁, 테러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잘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서 자위대의 일본인 구출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민당의 그 설명은 한반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자위대가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아베는 재수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이가 사고를 쳐주지요. 총선을 딱 바로 총선을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총선할 시기가 아니죠. 그런데 당겨서 총선을 붙여버리는 성부수를 이 타이밍에 딱 걸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습니까? 지금 고이케가 동경도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니까 딱 그 타이밍에 고이케를 통해서 야당이 분열되는 타이밍에 딱 선거를 이렇게 실시하고, 또 지금 아베가 트럼프의 신임을 받으면서 미일 관계가 최선이고 11월 초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총선을 치르면서 이번 총선은 자민당이 매우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자, 어쨌거나 아베는 이런 부분에 승부를 걸 줄도 아는요, 과감함이라도 있는데 한국 정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꼼수만 난무하면서요, 지금 참 일본의 정치도 한심하지만은 일본의 정치는 그래도 그게 옳은 방향이든 틀린 방향이든 아베 같은 자기 주장이 확실한 과감한 사람이라도 있는데요,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매우 과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을 위한 애국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자체로만 본다면요. 한국이야 기분 나쁜 부분이 많겠지만은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이 밥 코커라고 이 상원의 외교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설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밥 코커가 트럼프가 저러다가 3차 대전 일으키는 사고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트럼프가 또 밥 코커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밥 코커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테네시주 상원 의원입니다. 같은 공화당끼리 지금 상원의 외교위원장과 대통령이 티격태격 하는데요. 자, 트럼프가 트위터에 코커가 내년 그러니까 11월 달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구걸을 했다면서 선거 때 지원 유세를 나와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 내가 거절하자 그는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배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커가 국무장관직을 희망했지만 자기가 거절했다. 그는 이러한 핵 합의에 동의해준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커가 또 트위터를 했어요. 백악관이 성인 돌봄센터로 전락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백악관이 지금 트럼프가 사고치는 것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짐작됩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요. 미국 쪽에 군 출신이고 국토안보부 장관을 하다가 긴급하게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징발된 이 켈리 비서실장도 내년쯤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고 틸러슨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쯤에는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비꼬았다고 보이는데요. 이 코커는 최근에 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 과거에 트럼프가 당신 해고야라는 한마디로 이 초보 직장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 중에 해고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그거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그의 태도는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트럼프한테 선거 구걸을 갖다가 선거 지원을 구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때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서로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관계가 멀어지면서 사단이 나고 있는데 이제 이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밥 코커하고 트럼프 사이가 갈 때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트럼프가 이 경제 전문지 포버스와 인터뷰에서요.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IQ 테스트를 하자고 서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틸러슨이 대통령인 자신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MBC 보도에 가짜 뉴스를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진짜 그래 말했다면 IQ 테스트로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 누가 이길지 자기는 자신이 있다. 자기가 머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사람들이 둘이 대북 정책에서 서로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서로 간에 무슨 불신한다, 꼭 그만둔다 한국 언론들이 바람을 잡았는데 최근에 신임은 재확인해서 이 수그러 들었는데 갈등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가 IQ 테스트 하자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서로 유머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근엄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외부에 보여지면서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온갖 공작과 음모가 난무하던 백악관이요. 이제는 트럼프가 되어서 완전히 까발려가 공개적으로 치고받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엄숙성을 없애고 위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코미디 같은 현상이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힐러리나 클린턴처럼 부시처럼 W 부시처럼 별짓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해괴하고 근엄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끈하게 트럼프처럼 IQ 대결하자. 그러면서 이 치고받는 모습이 또 툭 하면 까발리고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뒷거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